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박사 정천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꼭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잘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이것은 바로 목표 수립입니다. 내년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자, 그런데 목표를 막상 적으려고 하면은 잘 적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목표인가 아닌가 굉장히 미심쩍죠. 목표 수립에 대하여 목표를 수립할 때 그 기본과 그리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언급을 하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목표를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뭘까요? 내가 진정 원하는 목표가 뭔지 제대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이 되도록 달성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작성한 목표를 내 스스로 봐도 굉장히 막연한 게 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많이 써놓긴 써놨는데 이게 달성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고 또 달성이 되는 게 뭔지에 대한 정의도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내가 써놨는데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때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게 목표를 수치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세상에는 정량적인 게 있고 정성적인 게 있습니다. 정량적인 거는 이미 수량으로 나타낸 거기 때문에 수치화시키는 것은 너무나 쉽고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성적인 것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표의 예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내년도에 나 몸무게가 현재 80kg인데 70kg으로 감량하고 싶습니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역시 비슷하겠죠. 60대인데 몸무게를 40대로 한번 줄여볼까? 이런 식으로 아주 과감한 목표를 연초에 세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돈이 좀 없어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빚을 청산하고 좀 돈을 넉넉하게 갖는 한 해가 되고 싶다. 어떤 사람들은 작년에 조금 안 좋게 살아갔던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는 착한 사람이 되보겠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목표를 세우는데 이것이 정성적이잖아요. 정성적. 착한 사람이 되겠다. 이걸 어떻게 수치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부자가 되겠다. 알겠습니다. 근데 부자는 굉장히 막연하죠. 예를 들면은 재벌들 같은 경우는 1조를 모아도 별로 만족하지 않고 추가적으로 모으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고요. 소위 말하는 소시민의 경우는 내 수중에 말이야 캐시로 1000만 원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돈은 됐고 빚만 없어도 진짜 살만하겠다. 그 후에는 내가 노력만 하면은 알바를 해서라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 빚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 마저 계시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담입니다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울 때 수치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수치화를 시키면은 내 목표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해야 될 것이 뭔지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굉장히 명확해져요. 두리뭉실한 게 아니라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년 말이 됐을 때 또는 목표를 달성하기로 작정했던 그 시간이 됐을 때 그 목표가 진짜 달성됐나 안 됐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생기기 때문에 수치화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경영혁신 쪽에, 경영혁신이란 회사의 모든 경영 전반적인 내용을 개선하는 그런 영역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경영혁신 영역에서 거의 너무나 당연하게 하지만 중요하게 반복해서 말하는 그런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걸 소개해드리면은요, 이겁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은 개선할 수 없다. 네, 어떤 목표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정확히 이게 뭐다라고 측정이 안 된다면은 그건 개선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업무 혁신, 경영 혁신 업무를 수년간, 수십 년간 하던 사람들이 몸으로 느끼고 그리고 발견하고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그런 문구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이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목표를 세울 때는 모두 수치화 시키셔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수출시키는 건 알겠는데 해야 된다는 건 저도 그냥 느껴서 압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네,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고 싶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수치화시키지 못할 목표는 없다. 이렇게 우선은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머릿속에 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100% 스스로는 이해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나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싶어. 열심히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싶어. 그런데 본인이 행복이라는 정의, 그리고 노력하고 싶어 할 때 어느 정도 내가 행동을 해야지 그게 노력인지 스스로는 혹시 아실 수 있나요? 네,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내년엔 노력하겠다. 자, 올해까지는 내가 가족들에게 좀 무관심했던 것 같고 별로 가족들에 대해서 자주 만나지도 않고 너무 상처를 많으셨던 것 같아. 내년엔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게 목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목표 항목에다가 내년에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기, 아니면 열심히 노력하기, 이렇게 적어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내가 달성했는지 안 달성했는지 연말 가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네, 스스로 판단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말이야, 맞아, 작년에 내가 열심히 산 한 해였지. 작년에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으니까 이 정도면 한 거겠지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객관성을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객관성이 여러분에게도 중요할 겁니다. 자, 목표란 이런 것이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주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지만 정말 제대로 된 목표란 것은 제3자가 와서 판단을 할 때도 객관적으로 판단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를 위해서 또는 객관화를 위해서 이것을 수치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그 목표를 정의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과 많은 소통을 통한 행복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싶었을 때 그 목표를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네. 자, 내년 1년 동안 9시 이전 귀가 50번 하기, 이런 식으로 하던가, 또 가족과 대화 일주일에 2시간 이상 하기, 이런 식으로 잡을 수도 있고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 선물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기,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가족들과 여행 3달에 한 번씩 가기. 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아 놓는다면은 아마 그 항목 하나하나가 굉장히 객관적이고 했나 안 했나가 명확함과 동시에 따지고 보니까 가족과의 소통과 나의 어느 정도의 희생과 그 행복은 이런 요소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으시면서 작성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들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가족들과의 약속 때문에 너무너무 바쁜데도 불구하고 50번씩 1년에 50번을 집에 일찍 귀가하는 거야? 대단하다. 그러면 한 달에 5번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집에 일찍 들어가는 거네. 그리고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을 소통하는 게 기준이야? 야, 대단한 가족이다. 행복할 수밖에 없겠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정성적인 그런 목표도 정량화 시킨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를 더 들어볼까요? 네,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친절한 회사 만들기, 예를 들어 사장님이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바로 작년에 어떤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고객에게. 또는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회사의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불친절하다. 게다가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불친절합니다. 당신들 회사. 자, 그래서 제가 목표를 이렇게 잡고 싶어요. 내년에는 고객에게 친절한 회사 만들기. 이것이 저의 목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굉장히 정성적이죠. 측정이 불가능하죠. 거의. 친절하고 안 하고를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것도 직원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우리 회사에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친절할지 안 할지 판단하기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런 목표를 정의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신력이 있는 A 기관에서 하는 그 친절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회사가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을 맞는 회사가 되는 것,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 것이죠. 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으면은 제3자가 봐도 굉장히 객관적이고 그 친절하다 안 하다를 구분하는 그 목표선이 굉장히 명확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부의 잣대를 갖다가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 스스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친절 교육 한 달에 한 번씩 실행하기. 그래서 결과보다는 이 과정 중심으로 목표를 잡을 수가 있어요. 친절 교육을 매달 한 번씩 직원들에게 받게 하는 걸 목표로 삼고 그 목표에 따른 그런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을 차라리 친절도 향상을 위한 목표를 잡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잘 될 확률도 더 높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목표 설정의 그런 방법,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자세한 요령까지 한번 여러분과 다뤄봤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까지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